광주 전남을 떠나 타 시도로 이사를 가는 인구 유출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취업이나 진학을 위해 고향을 등지는 청년층입니다. 다음 달 14일부터 전력 소비 지역 단위로 전력 시스템을 분산시키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전력 자립률이 낮은 광주광역시에게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체류형 복합거점 공간인 전남 곡성 스테이션 1928이 완공됐습니다. 농촌에서의 삶을 계획하고 있는 귀농인과 청년들의 희망의 터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량 통행을 위해 사라졌던 징검다리길 노둣길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노둣길은 섬과 섬 사이, 섬과 육지 사이에 돌을 놓아 만든 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을 떠나 타 시도로 이사를 가는 인구 유출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취업이나 진학을 위해 고향을 등지는 청년층인 것으로 조사돼 이들을 붙잡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의 한 시군 읍내 풍경입니다. 평일 낮 시간 거리를 오가는 사람이 손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그나마 오가는 사람은 대부분 중장년층 이상이고 청년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올해 1분기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 지역에서 8,000명의 인구가 빠져나갔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집계된 인구 순유출 15,000여 명의 절반이 넘는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의 경우 광산구와 서구의 인구 감소가 눈에 띄었고 전남에서는 여수와 목포, 순천 등 시단위에서 주로 인구가 순유출됐습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두드러집니다. 39세 이하 기준 광주는 2,100여 명, 전남은 3,300여 명이 지역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취업, 진학 등의 영향을 받는 10대, 20대의 순유출이 전체 인구 순유출을 넘어서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 사회적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들과 협의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주거, 문화복지, 참여까지 청년의 전 생애에 걸쳐서 그 다양한 정책들 약 80의 정책들을 꼼꼼하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광주 전남의 청년 인구 유출마저 가파르게 늘면서 지역 소멸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다음 달 14일 전력 소비 지역 단위로 전력 시스템을 분산시키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전력 자립률이 낮은 광주광역시에게는 불리한 상황인데요. 아직 시행령조차 마련되지 않아 막막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 광주의 전력 자립률은 8%에 불과합니다. 3%인 대전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해안을 낀 지자체들이 원자력 발전소 등을 통해 대규모 발전을 하는 데 비해 내륙 지역은 발전량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14일 전력을 수요 지역이나 그 인근에서 우선 수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송전, 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다르게 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근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주시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력 직거래가 가능한 특화 지역 신청을 위해 올해 말까지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계속 의견을 좀 청취를 하고요. 또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어떤 분산자 모델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 지침조차 없어 향후 여파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침 마련 이후에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법 취지에 맞게 계속해서 개정과 보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개통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전에서도 이걸 받아줄 수 있느냐, 개통을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이 여의치 않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쉽게 나오지 않는 형태가 있습니다. 에너지 자급률이 높은 지자체들이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을 반기며 대응에 크게 앞서가는 가운데 내륙도시 광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 지역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의 육아휴직 남성 비율은 전국 평균 28%보다 7.2%포인트 낮은 20.8%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낮은 소득 대체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 육아휴직 사용 시 불이익, 직장 내 문화 등이 꼽혔습니다. 귀농 인구와 관광객을 늘려 지방 소멸에 대처하기 위한 복합 공간이 전남 곡성의 문을 열었습니다. 임시거처에 머물러 목조 건축을 배울 수 있는 학교와 공방, 캠핑장까지 갖춘 곡성 스테이션 1928을 이상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28년 개교한 옛 오곡초등학교가 교육, 체험, 거주가 결합된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하던 교실은 목조 건축학교로 변했고 귀농인들이 생활할 거주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곡성에 정착을 원하는 귀농인은 이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며 목조 건축을 배우고 자신이 살 집을 직접 지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곡성군에 찾아오고 곡성군을 항상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그런 살기 좋은 세계적인 생태 관광 도시로 곡성군이 앞으로 크게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전라남도 공모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136억 원이 투입된 곡성 스테이션 1928은 체류형 관광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수공예와 목공을 배울 수 있는 창작 공방과 자연 속에서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캠핑장이 조성됐습니다. 명실상 부한 곡성의 교육, 체험, 문화가 어우러지는 체류형 복합 공간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은 기차마을 장미축제와 더불어 곡성 스테이션 1928이 또 하나의 체류형 관광 거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옛날같이 뭐 농사 짓고 그러고 살던 시대는 아니니까 될 수 있는 한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곡성에 대한 많이 돈을 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방 소멸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곡성 스테이션 1928은 위탁업체 선정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섬과 섬 사이, 섬과 육지 사이에 돌을 놓아 길을 냈던 징검다리를 노둣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량 통행을 위해 노둣길에 콘크리트를 더 씌우면서 갯벌 훼손이 심각했는데요. 이 노둣길을 덮고 있던 콘크리트를 걷어내면서 갯벌이 빠른 속도로 복원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고익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안군 남태도에서 주포도를 잇는 주포대교. 지난 2021년 완공된 다리 아래로 드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세워진 900m 구간의 갯벌은 다른 곳과 달리 맨질맨질합니다. 1998년 노둣길에 콘크리트를 더 씌웠던 자리로 신안군이 갯벌 복원을 위해 지난해 11월 콘크리트를 걷어내면서 드러난 자국입니다. 갯벌로 이어진 남태주포간 노둣길은 2.5km, 이 구간에 놓인 노둣돌은 3만 6천 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300여 년 전에 놓여진 주포 노둣길은 바닷물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갯벌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조들의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이번 갯벌 복원 사업을 통해서 단순히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면서 자연과 지역 주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모범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노둣길을 철거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주포 갯벌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낙지와 낙지 먹인 실개 개체 수가 늘고 짱뚱어도 증가하는 등 갯벌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물눈벌이 쌓여가지고 여기 낙지나 짱뚱어나 이런 것도 많이 잡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낙지도 많이 잡을 수 있고 짱뚱어도 잡을 수 있고 또 파래 같은 거, 게 같은 거 이런 것을 모두 잡아서 우리 반찬도 하고. 신안에는 아직도 중도 화도와 병풍도, 소기점도 등의 콘크리트로 더 씌워진 노둣길이 적잖이 남아 있습니다. 노둣길 복원 사업을 통해 보존 가치가 높은 섬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되살리고 갯벌 생태계도 되살아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순천 송광사의 영산 회상도와 팔상도가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조선울기 팔상도를 대표해 지난 2003년 보물로 지정한 순천 송광사의 영산 회상도와 팔상도를 20여 년 만에 국보로 지정했습니다. 영산 회상도는 송광사 영산전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며 팔상도는 석가모니 생애에서 역사적인 사건 8개를 주제로 표현한 불화입니다.
인공지능 실증 도시를 꿈꾸는 광주로 진출하려는 유망 기업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에이블 클라우드, 스마트 라이드 등 인공지능 관련 기업 10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법인을 이전하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업무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지금까지 199곳에 달하며 특히 올해에만 32개 기업이 추가되는 등 AI 실증 도시 조성에도 속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전기 차량 전환을 늘리기 위해 충전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광주광역시는 환경부의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돼 공공시설과 공영주차장 18개소에 31개의 충전시설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2.3억 원을 투입해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민간 부지에도 100kW 급속 충전시설 15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역 기업인의 마케팅 거점인 서울 용산역 호남 비즈니스 라운지가 11년 만에 리모델링됩니다. 광주 상공회의소와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등 노후화된 비품 교체와 함께 효율적인 공간 배치와 운영을 위해 부분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3년에 문을 연 호남 비즈니스 라운지는 광주와 전남북 지역의 기업인 16만 명이 방문해 8,300여 건의 비즈니스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수돗물 관로 세척 작업으로 광주 광산구와 북구 일부 지역의 수돗물 공급이 일시 중단됩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오는 29일에는 광산구 산월초등학교 주변, 다음 달 5일에는 북구 광주 테크노파크 주변, 그리고 다음 달 14일과 21일에는 각각 첨단종합병원과 첨단이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단수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단수 시간은 수돗물 사용이 가장 적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영산강 수질 개선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영산강 수질 개선 광주 전남 시도의회 협의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4일 울산 태화강을 방문해 지난 1996년 6등급이었던 수질이 2020년에 1등급으로 개선된 방법과 비결을 둘러봤습니다. 태화강 수질 개선은 대표적인 환경 개선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전남 13개 시군에 농촌 왕진버스가 운행됩니다.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왕진버스 공모에 여수와 해남, 완도 등 13개 시군이 선정돼 오는 7월부터 40차례 운행하고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재능 기부와 함께 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농촌 왕진버스는 전남도와 시군, 농협의 협력 사업으로 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강진군의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8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진군의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출생아 수는 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명과 비교해 23명이 늘었으며 출생아 중 관내 계속 거주자의 출산 비율이 75%에 달했습니다. 강진군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부모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0세부터 7세까지 매달 6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